당신 오늘 장 마감하고 주식 계좌 열어보셨나요? 하하하. 아마 오늘 계좌 안 열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 6,300. 드디어 우리가 그 숫자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 저희한테는 방금 막 집계된 2026년 2월 26일자 장마감 리포트하고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네, 방금 막 넘어온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오늘 시장이 좋았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의 흔적들이 이 자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숫자들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낸 이면의 힘겨루기가 훨씬 더 극적인 텍스트입니다. 정말 분석할 가치가 차고 넘치죠. 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코스피가 올랐고 나스닥이 내렸다는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읊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코스피 6,300 돌파라는 이 경이로운 역사적 순간,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아주 숨막히는 정적에 빠진 미국 증시, 또 상식을 벗어나서 복잡하게 얽혀버린 원자재 시장의 흐름까지, 네.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자산, 그리고 투자 시야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날카롭게 짚어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단연 한국 증시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무지 믿기 힘든 수급 데이터죠. 와, 오늘 수급은 진짜 약간 비현실적이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무려 3.67%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307.27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97% 상승한 1,188.15로 마감했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삼성전자가 7.13% 급등하면서 21만 8천 원에 안착했잖아요. 시가총액은 무려 1,290조 원을 넘겼습니다. SK하이닉스는 8%에 가까운 7.96% 상승으로 10만 9,900원을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6.47%, 5.05%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한 대형주들의 아주 완벽한 랠리였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도대체 누가 이 장을 끌어올렸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수급의 주체입니다. 네. 보통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시총 최상단 기업들이 폭등하면 10중 8구 외국인 거대 자본이 시장을 쌍끌이로 밀어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장마감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무려 774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770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 한국 시장은 보통 피바다가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평소 같으면 지수가 크게 밀렸겠죠. 도대체 어떻게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데 지수가 3.6% 넘게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중력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거대한 매도 폭탄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오히려 시장을 전인미답의 고지로 밀어 올린 주역은 주역은? 바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었습니다. 와, 개인이 무려 500만 주를 순매수했고 기관이 161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과거 팬데믹 시절의 동학개미 운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연상케 하죠. 하지만 그때와는 자금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저점 매수를 노리는 개미들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주도하는 거대한 자본 권력이 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에 포함된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약간 힌트가 보입니다. 어떤 기사 말씀이시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코스피 6천에 서학개미 드디어 돌아오나 해외 주식 보관 금액 감소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동안 끝없이 우상향하던 미국 증시, 즉 해외 주식에 묶여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인 서학개미의 보관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매우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미국에서 뺀 돈이 한국으로 온다는 거군요. 환차익을 실현하거나 고점 부담을 느낀 자금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대거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 거대한 상승장의 본질은 강력해진 내수 매수세와 한국의 AI 및 반도체 성장주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증권가에서는 이미 올해 연말 코스피 7천 돌파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현재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방증이죠. 외국인의 빈자리를 개인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덮어버리고 6,300을 뚫어냈다니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용광로처럼 끌어오른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극명한 대비가 있었죠. 한국 시장이 이렇게 불을 뿜었으니 당연히 그 근원지인 미국 시장도 엄청난 호조를 보였을 거라고 청취자님 당신도 예상하시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고요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벽한 정중동이었습니다. 맞아요. 나스닥이 22,863.68, S&P 500이 6,946.13으로 전일 대비 등락률이 놀랍게도 정확히 0.00%를 기록했습니다. 네, 완전히 보합세를 보인 거죠. 다우존스만 0.13% 소폭 상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멈춰 있었다고 해서 그 내부까지 조용했던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섹터별로는 엄청난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무려 7.42% 폭등한 반면 방어주 성격의 유틸리티 섹터는 1.70%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0% 변동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격렬하게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거군요. 대체 미국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AI 랠리의 심장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묘한 보합세의 이면에는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엄청나게 잘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장중에는 나스닥이 1.26%나 급반등하며 환호했죠. AI 성장 엔진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황후는 몇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버렸고 심지어 선물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요. 마치 세계 신기록을 세운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기뻐하기는커녕 다음 경기 체력을 아껴야 하나? 라면서 주변 눈치만 살피는 꼴 아닙니까? 하하,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패턴인 건가요? 이미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가격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현재 투자 심리 지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어떤 점이죠? 시장이 공포도 탐욕도 아닌 정확히 중립 영역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극도로 신중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신중하게 기다리는 걸까요? 실적이 다가 아니란 소린데. 바로 거시경제의 방향성입니다.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 확인이 남았군요. 네, AI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는지 고용 지표는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관망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호실적 하나만으로 무턱대고 달려들기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성적표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숨고르기 장세인 것이죠. 정확합니다. 한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였는데 미국은 돌다리도 10번 두드려보고 건너겠다는 태세군요. 이 대비가 정말 강렬합니다. 네,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미국 증시의 극단적인 눈치 보기는 사실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FICIC, 즉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쪽 지표들을 분석해보면 지금 글로벌 자본이 얼마나 복잡한 퍼즐을 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이 무너지고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꼬여있는 독특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유가입니다. WTI 원유가 배럴당 65.47달러로 2.62달러 상승했습니다. 네, 크게 올랐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지표를 보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재고가 늘어서 창고에 기름이 쌓이면 가격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악재를 뚫고 가격이 올라간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공급망 이면에 숨겨진 변수들이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얽혀 있는데요. 세 가지나 되나요? 첫째는 오펙의 감산 연장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기대감이고, 둘째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재개 움직임에 따른 불안정성입니다. 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셋째 요인은 바로 그림자 선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입니다. 그림자 선단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주시죠. 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할 필요 없이 철저히 경제적 현상만 봐야 합니다. 당연하죠. 경제적인 영향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림자 선단이란 서방 국가들의 공식적인 경제 제재를 피해서 낡은 배들의 선박명을 바꾸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몰래 원유를 실어 나르는 비공식 유조선 무리를 뜻합니다. 아, 일종의 은크라인 유통망이군요. 네, 최근 미국이 이 그림자 선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전례 없이 강력하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실제 원유가 생산되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겁니다. 즉, 창고에 기름은 늘었는데 정작 배달을 트럭들이 묶여버릴 위기에 처하니 미래의 공급 부족을 우려해 유가가 위로 튀어오른 것이죠. 맞습니다. 지표에 찍힌 숫자보다 물류의 마비라는 실질적 공포가 시장을 더 강하게 움직인 거군요. 원자재 시장의 복잡성이 이 정도인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흐름을 보면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극적인 지표 중 하나죠. 공교롭게도 금과 비트코인이 숫자 배열이 완전히 똑같은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네, 13,000달러. 금이 83달러 상승해서 13,000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 역시 1,240달러가 올라서 정확히 13,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양극단의 자산이 우연히 같은 숫자를 찍은 것도 신기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거시지표와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나 올라서 4.044%를 기록 중이고 원달러 환율도 1,426.11원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이나 극강의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한테는 최악의 환경 아닙니까? 그 모습이 바로 현재 시장의 본질입니다. 고금리와 강달러 압력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금과 가장 공격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했다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벽하게 양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리가 찢어져 있다는 거군요. 우선 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서 말한 그림자 선단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해지 수요입니다. 방어막을 치는 거네요. 반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꾸준한 순유입이 만들어낸 독립적인 모멘텀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한 손으로는 다가올지 모를 거시경제의 폭풍을 피하기 위해 방패인 금을 사들이면서 네. 다른 한 손으로는 AI와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 수익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창인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통과 미래,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쥐고 가려는 극도의 불안감과 탐욕이 13,000이라는 동일한 숫자로 발현된 거군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시장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숫자죠. 자, 이렇게 한국의 기록적인 불장, 미국의 숨고르기, 그리고 FICC 시장의 기묘한 역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복잡한 변수들 속에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글로벌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배경음악은 여전히 엔비디아발 AI 랠리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들이 그 온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철저히 자국 내부의 사정에 따라 달랐습니다. 맞아요. 지표를 훑어보니 유럽 닥스 지수가 0.76%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0.46%, 호주도 0.5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 지수는 0.75% 하락했어요. 다 같이 손잡고 오르는 게 아니네요. 네, 미국 기술주 강세가 심리적인 하방을 지지해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오른 진짜 이유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전후 복구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완전히 개별적인 호재네요.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은 고질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호재인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을 높인 결과입니다. 호주는 어떤가요? 호주는 유가 상승과 맞물려 자원주들이 강세를 보인 덕분이죠. 요약하자면 AI라는 글로벌 테마가 깔려있긴 하지만 각국은 결국 자기 집 앞마당의 이슈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각자의 셈법에 맞춰서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군요.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퍼즐 조각들이 좀 맞춰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쏟아진 이 복잡한 지표들을 뚫고 나온 당신이 당장 내일 달력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진짜 중요한 변수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일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PCE, PPI, ISM 제조업 지수가 줄줄이 대기 중이고 중국의 PMI 발표도 예정되어 있죠. 빅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우리의 포트폴리오 스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명확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장마감 리포트에 담긴 애널리스트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글로벌 시장은 화살이 시위에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입니다.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약어들을 풀어보죠. 당장 이번 주말 미국에서 발표될 PC, 즉 개인 소비 지출은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았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핵심 지표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죠. 만약 이 숫자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즉 물가가 여전히 뜨겁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스텝은 즉각 멈출 것이고 오늘 숨을 고르던 미국 증시는 하방으로 강하게 튈 수 있습니다. 위로 당겨진 시위가 아래로 꽂힐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죠. 네. 게다가 미국의 공장들이 실제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 지수까지. 정말 많네요. 이 지표들 하나하나가 현재 중립에 머물러 있는 투자 심리를 탐욕이나 공포로 단숨에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들입니다. 지뢰밭이자 동시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주간이네요. 그렇다면 그 거대한 지표들의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 청취자님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까? 리포트가 제시하는 단기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수익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 코스피의 AI 및 반도체 편중 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며 관망하라는 것입니다. 아, 섣불리 팔지 말라는 거군요. 지표가 두렵다고 무작정 포트폴리오를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오늘 한국 증시에서 무려 774만 주를 던지고 나간 외국인의 자금 흐름입니다. 아까 초반에 짚었던 그 매도 물량이요. 이 엄청난 매도세가 그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었는지 아니면 앞서 말한 미국의 거시지표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구조적 이탈인지 면밀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달리고 있는 코스피라는 말에서 당장 뛰어내릴 필요는 없지만 말꽃비는 단단히 쥐고 전방에 켜질 미국의 거시지표 신호등을 예의주시하라는 뜻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만약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당장이라도 대응할 수 있게 말이죠. 맞습니다. 자, 당신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정말이지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는 숫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6300부터 10300까지 굵직한 숫자들이 많았죠. 오직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힘만으로 외국인의 거센 매도 폭탄을 이겨내고 코스피 6300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경이로운 하루. 그 뜨거움과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숨을 죽이며 다음 거시지표의 향방을 기다리는 팽팽한 미국 증시. 네, 그리고 원유, 금,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불안과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각자의 이유로 동반 상승하며 그려내는 FICC 시장의 기묘한 퍼즐까지. 전체적인 맥락이 짚어지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수많은 지표들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사라질 죽은 숫자들이 아닙니다. 이 현상들은 결국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포트폴리오가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에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하고 예리한 나침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미국의 물가 지표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3.6%가 올랐어도 외국인이 오늘 하루 774만 주나 팔았다는 그 속사정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지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짚어본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 때 이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 오늘의 마지막 화두군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거대 자본이 774만 주를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났음에도 오직 한국 국내 투자자들의 막강한 자금력과 믿음만으로 코스피 6300의 두터운 저항선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이건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화력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가오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죽이던 자금들이 움직이겠네요. 글로벌 유동성의 둑이 무너지면서 오늘 위험을 회피하고자 시장을 빠져나갔던 그 막대한 외국인의 거대 자본이 다시 방향을 틀어 한국의 2,2만 전자 11만 닉스를 향해 썰물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와,
이미 개인의 힘만으로 6,300을 뚫었는데 거기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이 한국 시장의 천장, 그 상단은 도대체 어디까지 열리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가슴으로 인성해지고 아찔해지네요. 증권가의 7천 전망이 오히려 보수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코스피 7,000 그 너머의 미지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반대 시나리오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대 시나리오라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외국인의 귀환이 기약 없이 늦어진다면 현재 영끌을 해서라도 해외 주식을 팔아서라도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먼저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자금이 마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버티다가 지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개인의 자금이 먼저 고갈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의 거대한 귀환이 먼저 이루어질 것인가 이 팽팽한 수급의 힘겨루기 위해서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바로 2026년 상반기 당신의 자산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정말 뇌리를 강타하는 묵직한 화두네요. 돌아올 외국인 자금의 거대한 파도인가 아니면 현재 시장을 지탱하는 개인 매수세 댐의 한계인가. 당신도 오늘 밤 당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점검하시면서 스스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정답이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 스스로 세운 시나리오가 결국 당신을 승리자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우리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데이터와 소음들이 당신에게만큼은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아하의 순간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의 날카로운 심층 분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적 성장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두뇌를 깨워줄 흥미로운 자료와 더 깊은 통찰력으로 무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의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자 지식 메이트들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